네, 내일이 가을의 문턱 입추인데요. 폭염이 절정입니다. 여기에 태풍도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입추되면 아침 저녁 선선해진다 그래서 입추 매직이란 말이 있는데 올해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도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실제 최근 30년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다만 8월 하순절기인 처서를 전후해서 더위가 한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이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강해서 비가 좀처럼 내리지 않는 건가요? 네, 이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위로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이 비구름이 크게 발달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두 고기압이 이 대기 전체를 누르면서 이 공기를 아래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이 오래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제와 어제는 상층에서 내리 누르던 힘이 다소 약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만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는데요. 예. 충남 아산과 전남 영광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하게 쏟아졌고요. 이렇게 퇴근길에는 노을에 붉게 물든 구름이 유난히 눈에 띄기도 했을 텐데 아, 저게 노을이 물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소나기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는 국지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소나기여서 폭염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직접 관측을 해봤더니 같은 서울이어도 기온이 다 달랐다고요? 네, 기상청의 이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돌면서 지면 네. 온도를 관측해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무린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반대로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나무 그늘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한강 위는 또 어떨지 한남대교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 지면 온도는 51도가 찍혔고요. 이동 중에 일부 도로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는 곳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남부는 가뭄도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끄는데 사용되는 차량이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요? 네, 이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논과 밭에 이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그리고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광댐과 이 군위댐, 보현산댐, 그리고 섬진강댐 등 같은 이런 주요 댐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심각한 가뭄이 일단 비가 와야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태풍 이동 경로가 관심인데요. 비가 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예.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태풍 찬홈이 동시에 활동하고 두 있습니다. 개가 움직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자라도 있었지만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를 했고요. 이 15호 태풍 찬홈은 이렇게 일본을 향할 걸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 예의주시해야 할 태풍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이 한때 최고 등급인 5등급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돌핀, 중국을 향한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에 폭염을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예.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동풍이
동해안은 이 공기가 산에 부딪히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이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을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산을 이렇게 공기가 넘어서 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서쪽 지역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해서 더워지는데요. 지금도 서쪽이 더운데 더 더워지는 거네요, 그러면? 아마 비슷할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기온은 39도로 오르겠지만 이 강릉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더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면서 이 서울 기온도 36도로 다소 내려가면서 이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네. 예보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오늘 내일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태풍이 중국을 이제 향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변수는 이 태풍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가깝게 지나가느냐인데요. 네. 이 예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깝게 붙어서 이동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남해안과 제주도는 영향권에 들면서 이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발효로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이후에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우리나라 예보 모델 킴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10일경에 중국에 상륙했다가 이렇게 남은 비구름이 서해상까지 이동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모델은 태풍이 이렇게 9일쯤 상하이 쪽으로 내륙으로 이동을 했다가 점점 이렇게 중국 연안을 따고 비구름이 이동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 후반에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비가 내릴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는 건 똑같지만 이 비구름이 이렇게 서해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이 다 다르군요. 네, 하지만 이 모두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에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유동적이라는 건데 더위는 좀 식혀주고 비는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